이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만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존경하게 된 것은 정책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현 공세에 떠나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안의 보도에 있어서 국정원장이 원하는 날짜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원장님이 9월 2일 날 지정을 해가지고 의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사실은 그쪽에서는 공작을 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럴수록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 박지원의 재보사주 역공 펼친 야당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겨냥해서 제기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요. 주말 새 제보자로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이 조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서는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한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범죄 사실은 2020년 4월 3일에서 4월 8일까지 종료된 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실수도 아니고 그냥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지 보도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상의한 바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 것이며 보도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그 어떤 기회도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라는 그 지위에 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왜 박지원 게이트로 명명을 했냐 이 얘기부터 하나씩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조성은 씨,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어제 SBS 메인 뉴스에 출연을 해서 그렇죠.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우리 원장님 원한 날짜가 아니다. 글쎄요, 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 좀 더 파장이 커진 것 같더라고요. 참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슈가 너무 빨리 전환이 돼서 제가 참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일 날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서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불거졌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은 이제 이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또 묘하게 박지원 원장과의 이제 만남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지금 박지원 원장의 어떤 의혹으로 지금 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사안 자체가 보면 묘한 시점에 일단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지난 7월 21일 날 조성은 씨가 이와 관련돼서 뉴스버 측에 제보한 날짜가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첫 보도가 난 게 바로 9월 2일이죠. 그런데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고 한 날짜가 바로 8월 11일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본인이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던 박지원 원장을 그 중간에 만났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을까라는 일단 기본적인 의문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 뉴스에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9월 2일 날 이제 이게 보도가 됐는데요.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해서 받아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뉴스버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9월 1일 날 조성은 씨한테 일방적으로 내일 보도한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성은 씨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진동 발행인이 한번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를 강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런 원장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본인은 뭐 이게 말 실수가 아니라 뭐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제가 제기한 의혹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냥 그날 만난 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닐까? 그리고 왜 날짜를 상의를 하지? 얘가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이제 여당의 경선이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폭로하겠다 생각한다면 오히려 효과 면에서 본다면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폭로했을 경우에 효과가 더 크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후보가 결정된 직후에 만약 이런 사태를 폭로를 한다 그러면 수습도 못하고 바로 대선 국면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문제까지 나오면서 과연 이게 박지원 원장이 과연 그냥 이와 관련돼서 아무 이야기 안 했겠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국장, 이 네. 우리 원장님 원한 날짜 아니다. 오늘 뭐 조성은 씨가 여러 해명을 하긴 했어요. 단순한 말실수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조성은 씨가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이 그냥 왔다 갔다 했잖아요. 본인은 자기가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아니지만 하여튼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예. 나중엔 다시 본인이 제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말을 여러 차례 바꿨기 때문에 일단 신뢰성이 많이 상실됐고 예. 그다음에 저분이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인 같으면은 그냥 뭐 방송에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볼 때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2014년부터 이미 정치를 시작했고 그렇다면 한 7년 정도 정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데서 말을 할 때마다 말이 달라진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럼 뭔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걸 뭐 실수나 당황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그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에는 조금 무게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 일단 본인이 얘기했던 것 자체를 본인이 부인했었으니까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다음에 한 얘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전에 오늘 조 씨의 설명과 해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실수도 아니고 황당한 주장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을 향해서 사람을 좋아하고 정의 많은 또한 중차대한 국정직책을 맡으신 분을 해당 논란에 휩싸이게 송구하다. 이렇게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원장님 뭐 날짜 뭐 이런 좀 논란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두 사람이 정치적 인연으로 지난달에 만난 것 외에는 추가 발언이나 제기된 내용 등이 드러난 건 없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존경하게 된 것은 정책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정치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인물 조성은은 누구인가? 제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4년에 박원순 시장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었고 2016년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 비상대책위원 당시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이었는데요. 당시에도 민주평화당 창당 때도 박지원 원장과 함께 당적을 옮겼다. 그리고 가장 최근 직함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김재서 의원님, 뭐 정치권에 같이 계셨었으니까 어느 정도 조성은 부위원장과는 좀 인연이 있으십니까? 김 의원님도? 그렇죠. 저희가 2020년에 당시에 이제 야권 통합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뭐 새로운 보수당, 기타 뭐 제하에 있는 여러 정치 그룹들이 이제 통합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합쳐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예. 그 과정에서 젊은 정치인들을 영입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순천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뭐 천하람 위원장이라든지 조성은 씨랑 그다음에 제가 동시에 같은 날 이제 입당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 동기네요, 그러면. 입당 동기죠, 사실상. 그래서 입당 동기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지금 이 조성은 씨의 이력을 잘 봐도 알겠지만 민주당부터 국민의당을 거쳐서 민주평화당으로 창당을 하고 그 이후에 보수정당인 이제 미래통합당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당시 미래통합당에 올 때도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내용들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실망한 내용, 내가 미래통합당에 가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줄곧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나서 그 이후에는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렇다 할 직책을 사실 갖지 않았었고 오히려 당에 대해서 굉장히 쓴 비판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김종인 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 체계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뭐 막말에 가까운 비판들을 많이 했었고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조성은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할 때가 정확히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이게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를 특정하기 좀 어렵지만요. 작년 총선 전후입니까? 아니죠. 이제 총선 이후에 예.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선대위원장이었죠. 이후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비대위 시기에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조성은 씨가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SNS상에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로 돌아서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래통합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이 떴다라는 것을 계속 그 사인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지금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이 핵심의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가운데서도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는 항상 우호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이 본인도 이야기를 하는 바이고 예. SNS상에 올라온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실망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뭔가 국민의힘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할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정치인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많은 말 중에 박지원 원장과의 인연은 뭐 정책 인연은 꽤 깊다 뭐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뭐 여러 차례 게재가 되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리 저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요. SNS에 내가 뭐 역사를 만나러 간다든지 뭐 그밖에 박지원 원장과 주고받은 굉장히 호의적인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미래통합당 그다음 국민의힘에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쓴소리하는 와중에서도 박지원 원장과의 유대 관계는 본인이 굉장히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글쎄요. 야당에 주장하는 박지원 개입설이 잦아들거나 없어지려면 지난달에 두 사람의 서울 한 고급 호텔에서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근 변호사님. 그런데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난 전후로 지난달 8월 10일께 이 전후로 해서 캡처가 그 전후로 만들어졌다. 이 부분은 조성은 씨는 어떻게 설명과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의문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보 자체가 이미 언론사에 6월 달에 제보를 넘겼고 예. 또 7월 달에 이 캡처 자료까지도 다 넘겼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보 사주라고 한다면 박지원 원장을 이미 제보하기 전에 만났어야죠. 제보하고 나서 만났는데 이걸 갖다가 제보 사주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야당에게 어떤 고발장을 주고 그 고발장을 야당이 고발하면 다시 수사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국기문란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 먼저 국민의힘에서 먼저 해명을 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것인데 당대표는 분명히 당무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당무감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졌고 또 김웅 의원도 수사에 협조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도 빨리 수사하라고 했는데 빨리 수사했더니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본인들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 그러면서 뭐 제보 사주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될 것인데 마치 먼저 답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데 전혀 반대로 박지원 게이트로 가는 것은 이건 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실제 조성은 씨가 식사 자리를 공개했잖아요, 인터넷에. 아니 식사 자리를 공개하면서 공모해서 제보를 조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관되게 그 SBS 언론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박지원 원장은 관여한 바가 없다. 이걸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 일자와 관련해서도 박지원 원장의 어떤 논의나 또는 자신의 알겠습니다. 논의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이니까 이걸 갖다가 마치 박지원 원장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곡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수근 변호사님 말씀 100번 양보해서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에게 어떤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손준성 보냄이랑 고발장의 존재는 확실한 거니까 그게 먼저다 뭐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김종혁 국장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기본적으로 저 두 분의 만남은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저도 제 친구가 이제 검찰총장이 됐는데 예. 그 이전에는 같이 이제 열심히 밥도 먹고 뭐 골프도 치고 그러다가 검찰총장이 되니까 친구들한테 야, 내가 총장을 하는 동안은 못 만나겠다. 아하.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조심을 하더라고요. 다 친구들도 이해를 해줬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정원장은 어디 있는지 동선조차가 공개되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아하. 그런데 그런 분이 저렇게 저 뭐 33살 나이 차이가 한 거의 50년 가까이 나는 친구하고 계속 카톡이나 페이스북에서 오간 대화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시기에 8월 10일 날과 11일 날 만났는데 8월 10일과 12일에 그 화면이 캡처되지 않았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제가 만약에 조성은 씨라면 내가 정말 잘 아는 분이고 정보를, 대한민국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분이라면 제가 8월 11일 날 가져와서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어떤 기자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봤는데 제가 이런 자료도 있거든요. 라고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건 정말 그냥 추정의 그럼요. 이건 영역이지만 추정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아마 원장이 야,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찾아봐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더 캡처를 더해서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예. 흐름만으로 보자면 왜 갑자기 8월 11일 날 식사를 했는데 그 전날 캡처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캡처를 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이 7월 20일에 뉴스버스 기자에게 고발 사주를 첫 제보하고 첫 보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보도 시점을 박 전 원장과의 식사 자리 전후로 좀 이른바 잰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좀 야당 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7월 달에 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중립과 관련된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에 따라서 8월 27일 날 박 전 국정원장은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예. 국정원은 앞으로 정치 중립을 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조성은 씨의 신분이 뭐겠습니까? 아까 김종혁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정원장이 되면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는 접촉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국정원의 지금 국내 파트, 정치 파트를 다 없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본인은 정치 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치인들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남북관계 이야기 하겠습니까? 국제정세를 이야기 하겠습니까? 당 돌아가는 이야기, 여당 후보 이야기, 야당 후보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주제 자체가 일단 국정원장이, 물론 뭐 제가 알기로 박지원 원장은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제어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보면 조성은 씨와의 만남이 보면 그 이전에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관저에 있었고 또 민주평화당 출신 국회의원들과도 모임도 있었고, 그렇다면 말로는 정치 중립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논의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는 거거든요. 자, 그 시점에 이제 이 8월 11일 날 조성은 씨를 만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당시에 조성은 씨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본인이 이걸 지금 제보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게 지금 본인이 굉장히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많은 걱정들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박지원 원장을 만났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다른 이야기만 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친밀한 분이?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물론 이게 박지원 원장이 뭐 개입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고 인지하지는 않았는가? 자, 원장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스럽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지는 않을까라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박지원 원장도 정치 구단이신데, 그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게 왜 우리가 오늘 갔나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를 좀 아는 분들은 이런 대규모 큰 사안을 언제 폭로하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 보면 꼼짝 못하는 데 폭로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9월 2일 날 폭로를 한다고 그러니 이제 야당의 경선도 안 들어갔는데, 예. 그렇다면 야당에서 대응을 하고 충분히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당사자들은 사적인 대화만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에게 하나 더 있는데요. 조성은 씨가 줄곧 손준성 검사 의혹의 당사자죠. 손준성 전 정책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여기에도 뒷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탈퇴한 계정이 아니었고 이제 손준성이 저한테는 번호가 없고요. 이제 대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우리 전혁수 기자는 손준성 검사 번호가 있었고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 동일한지 동일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왜? 저는 이제 이미 포렌식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승훈 변호사님, 모른다고 했다가 과거 SNS에 법관 사찰 의혹 관련해서 수차례 비판 글을 올렸다. 이 부분도 좀 많이 바뀐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실제 이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고한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게 언론에서 회자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손준성 검사의 실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론에 많이 회자되지 않았어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그 직책, 그 실에서 많이 이런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었기 때문에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죠. 그 전 부위원장이 몰랐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마치 이 사건 같은 경우 박지원 원장하고 밥을 한번 먹었는데 이게 마치 밥을 한번 먹은 걸 가지고 일자별로 소급해서 일자를 맞춰보니까 특별한 일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조금 넘어서는 추측인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 마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칭찬할 때도 있었거든요. 추윤 갈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칭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오면서 이런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수 있고, 과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과거에 지지했다가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어떤 가정적인 하에 어떤 생각들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꾸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죄송한데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11월 달에 윤 총장을 막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보면은 그때 당시는 이제 윤 총장은 그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우군이 없어요. 사실 윤 총장이 계속 막아주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 정부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너무나 큰 힘이 됐는데, 윤 전 총장이. 그렇죠. 윤 전 총장이. 그런데 조성은 씨는 윤 전 총장을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만약에 저분이 선대위 부위원장까지 했던 분이라면 왜 그 시기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까? 만약에 제가 당원이라면 그랬을 거야. 야, 너 우리 당원이면서 그걸 비판을 하면 어떡해? 너 그분이 지금 뭐 총장으로서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판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미스테리예요. 근데 저분이 진짜로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김재섭 의원님께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비판 목소리를 조성은 씨가 냈다 이렇게도 하셨는데, 뭐 행정 얘기, 그리고 이력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